ES 쪽으로 빨리 이제 전환하고 있고 그게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잘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2분기에 리튬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같은 호주 쪽에 있는 종목들도 가장 압도적으로 잘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꽤 지금 몇 달 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요. 뭐 차트 보더라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반기 논리로 보면 이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2차전지 종목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결국은 뭐 어쨌든 기승전 종목 기업이 네. 어떻게 되느냐로 좁혀져야 되기 때문에 네. 2차전지가 지금 뭐 바람이 불어서 뭐 전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선별할 필요가 있고 대형주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셀부터 보면 삼성 SDI, LG 엔솔인데 역시 지금의 분위기는 SDI가 조금 더 네. 예,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유리한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LG 엔솔도 밀리지는 않겠죠. 일단 두 회사 자체가 최근에 발표된 게 뭐 벤츠향으로 어쨌든 대규모 공급 계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뭐 어쨌든 LFP 관련된 뭐 이렇게 이야기들 나오는 것도 네. 벤츠향으로는 최초에 또 수출 계약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G 엔솔이든 뭐 삼성 SDI든 둘 다 회사들이 최근에 어쨌든 모멘텀을 좀 보여줬고 대규모 공시 계약으로 모멘텀을 아주 오랜만에 보여줬고 말씀드렸던 ESS 시장에 대한 어떤 뭐 반응이라 그럴까 뭐 준비라 그럴까 체제 전환 라인 전환이 네.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EV 시장의 수요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요. ESS 시장은 한 50 정도까지는 시장이 클 걸로 보고 있는 시장이어서 상당히 포지션이 커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EV 쪽의 수요가 조금 주춤해진 상황에서 이런 라인 전환 공정 라인을 ES 쪽으로 빨리 이제 전환하고 있고 그게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잘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에 3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는 적자폭 축소 내지는 하반기 정도면 SDI도 이제 흑자 전환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ESS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실질적인 숫자의 턴어라운드가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 이 두 회사의 대응주 이 부분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중소형주 개별주보다는 아마 이런 ESS 수혜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셀업종 네. 두 회사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만 보면 삼성 SDI가 더 탄력적이었고 네. 오를 때 강했고 떨어질 때도 엔솔에 비해서는 더 견조합니다. 그죠? 네. 엔솔은 사실 같이 갔지만 오를 때도 그렇고 오를 때도 탄력적이지 못했고 떨어질 때 좀 더 빠지는 상황인데 근데 SDI만 볼 게 아니라 LG 엔솔도 같이 봐줘야 된다. 이 네.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맞습니다. 소재 업종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은 게 포스코 그룹, 특별히 포스코 홀딩스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결국 최근 리튬 가격이 꽤 많이 음. 올라가고 있고 뭐 탄산 리튬 가격이 뭐 20만 뭐 위안 이상 올라오면서요. 사실 바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추정치를 보면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선물 가격이 24만 위안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꽤 올라오고 있고 알베말 같은 호주 쪽에 있는 종목들도 그런 리튬에 대한 수혜 성장을 보면서 꽤 주가 부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리튬의 수직 계열이라든지 어떤 그 소재 부분의 수직 계열화가 포스코 그룹이 잘 되어 있는 가장 압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눈에 좀 띄고요. 뭐 일각에서는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휴전 관련해서 뭐 건설주만 휴전이냐 재건하면은 대부분 다 또 철강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약간의 턴도 좀 업황도 좀 약간 네. 돌아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뭐 예. 그것만 갖고 철강주가 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건설주들이 최근에 탄력적으로 휴전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꽤 오르기도 했지만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도 그 부분도 좀 있는 상태고요. 물론 포지션은 그게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이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에 대한 수직 계열화 잘 돼 있고 이미 잘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눈에 띄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밑으로 내려가면 포스코 퓨처엠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좀 안정적으로 주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도 좀 낙수 효과로서 계열사 중에 움직임도 좀 있었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셀이 있고 셀 만들기 전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양극재인데 양극재도 결국은 뭐 그 전에 이제 전구체 그죠? 네. 전구체를 만들려면 리튬이 필요한 거죠. 그런 어떤 그 리튬 계열의 원소재의
그 밸류 체인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포스코 그룹이니까 그죠? 맞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필두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음. 양극재 업체는 뭐 최근에 사실 가장 발구는 LNF였는데 그죠? 네. 네. LNF도 뭐 조정이 왔습니다. LNF 시각은 어떠세요? 네. NF 사실 뭐 조정이 오긴 했습니다만 음. 최근에 뭐 10만 원 선 정도 바닥권을 두고 22만 5천 원까지 이것도 2배 정도 맞아요. 예. 한뭐 얼마 기간 안 걸렸습니다. 음. 한두 달 정도 걸렸나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사실 뭐 LNF가 가장 그래도 뭐 테슬라 쪽에 오리엔트 돼 있고 테슬라가 최근에 유럽 쪽에 출하량이 또 성장을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LNF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 조금은 가시적으로 조금은 열리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 향 LNF가 좀 눈에 띄는 국면이고 ETF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좀 가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좀 긍정적인 접근도 가능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LNF 쪽이 조금 더 실제적인 숫자를 보여주면서 간다는 점에서는 LNF가 또 나쁘지 않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국면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밖에 우리가 뭐 짜잘한 그 소재나 뭐 이런 쪽까지 확산되기는 조금 어려운 거고 나머지 소재들은 이제 개별 이슈에 인해서 한번 좀 네. 붕 떴다 그죠? 네, 네. 또 좀 맞습니다. 사그라지고 이런 거고 말씀하신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또 뭐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몇 개 상장돼 있잖아요. 네. 에코프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기존에는 이 코스닥 쪽으로 패시브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액티브로 갔고 또 이제 정부에서 중복 상장 규제 그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에코프로 그룹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꽤 네. 지금 몇 달 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요. 뭐 차트 보더라도 아마 2월 달 정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횡보만 했었습니다. 네. 조금 오른 뒤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아마 연초 부분에 ETF나 뭐 시장이 형성되면서 좀 수급이 쏠리면서 좀 오르긴 했는데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죠. LF 올라간 거 보면 상승폭이 엄청 컸었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몇 달 동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지금은 공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으니까 그렇고 또 최근에 코스닥 ETF에서는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예요. 거래소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차라리 반도체 사자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또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반기 논리로 보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엄청나게 뭐 턴이 돼서라기보다는 수급적인 논리가 하반기에는 코스닥 쪽도 좋은가 이제 1부 2부로 나뉘듯이 좀 클래스를 좀 나눈다고 하잖아요. 좀 좋은 종목을 한 군데 네. 모아놓고 조금 약한 종목들은 또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약간 나누어서 이제 시장을 좀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좀 좋은 쪽으로 편제된 쪽에 대한 부분들은 또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쪽 편제된 쪽은 ETF나 자금들도 소요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쪽에 수급이 또 쏠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에코프로 그룹이 상당히 좀 좋은 그룹으로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하반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뭐 상반기에 거래소보다는 좀 덜 올랐지만 아마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하반기에 코스닥 쪽에 괜찮은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 플레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어닝에 놓고 보면 반도체를 따라갈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연히 반도체 좋다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를 좀 더 정책적으로 그렇게 보좌를 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뭔가 시장을 또 나누어서 좋은 것을 또 이쪽으로 몰아주고 그러면 그쪽에 수급들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은 네. 에코프로 그룹이 좀 수급적인 그렇죠. 기회가 하반기에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정책적인 모멘텀이든 아니면 이제 코스피의 반도체가 좀 쉴 때 수급이 오든 간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뭐 2차 전지가 그죠? 그렇죠. 상해전에 있으니까 네네. 바이오 2차 전지 그죠? 네. 이쪽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섹터인 거죠. 네. 그런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2차 전지 이야기 박근영 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